오늘 9시에 열리는 한국과 중국의 항주 축구 8강전에 대한 중국 네티즌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중 중국의 한 전문가라는 사람이 올린 글이 화제인데요. 이 자칭 전문가는 중국의 전력이 한국보다 뛰어난 이유를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요. 그 노력이 가상했던 것인지 중국 현지에서 좋아요를 1만 개 이상 받은 글이 되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나는 축구 분석가이다. 우리는 실제로 한국팀 경기를 분석하여 중국 대표팀에게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대표팀과 중국 감독은 우리의 분석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우리의 데이터를 통하여 새로운 전략을 구축한다. 우리가 분석했던 결과 중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실상 한국은 선수 개개인의 능력은 떨어진다는 것이다. 우리 A급의 선수는 전혀 없으며 손흥민이 없는 한국의 팀은 속이 빈 만두와 같다. 특히 한국은 공격이 뛰어나지만 수비는 완벽하지 않다. 다른 약한 나라에 비해서 수비가 강한 편은 맞으나 우리는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에 있었던 키르기스스탄의 골에서 정답을 찾았다. 한국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굉장히 약하며 중국은 뛰어난 피지컬로 한국을 압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피지컬은 굉장히 약한 편이다. 한국에서 내세우고 있는 이강인이라는 선수는 키가 굉장히 작은 편이다. 중국 선수들 중에서 그 정도로 키 작은 선수는 별로 없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댓글은 실제로 축구를 분석하는 분석가가 맞는지에 대한 의심까지 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 A급의 선수가 없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는 선수고 중국의 대표팀이 사실 평균적으로 피지컬이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굉장히 재밌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새 경기인 북한과 일본전처럼 역사적 관계가 안 좋은 국가끼리의 대결이 많이 잡혔습니다. 이번 대회 축구 8강 대진에서 남자부는 한중전이 치러지게 되었고 여자부는 남북한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동북공정, 미세먼지, 사드보복, 코로나 바이러스,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들이 이어지며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한중 관계이기에 이번 한중전은 그야말로 한일전 이상으로 사생결단의 한판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황선홍 감독의 개인적인 이야기로는 25년 전 큰 대회인 프랑스 월드컵 출전을 앞두고 중국 선수들로 인해 자신의 무릎이 꺾여져 생애 최대의 부상을 입힌 중국을 상대로 감독으로서 서력을 해야 합니다. 황선홍 감독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있을 뿐더러 이번에 경기가 열리는 날은 더욱이 국군의 날인데요. 한 중국인 네티즌은 이번 경기에 대해서 선수들의 군대 면제에 대한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해당 댓글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한국은 이번 경기에서 진다면 그들은 모두 군대로 강제 징병 당해야 한다. 그리고 정말 더 재미있는 것은 그들은 10월 1일 8강전이 열릴 날이 국군의 날이라는 것이다. 국군의 날은 한국의 군대를 위한 날이라고 한다. 우리가 그들의 국군의 날을 맞아 한국의 대표팀들을 모두 군대로 보내줄 수 있는 일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고마워해야 한다. 한국의 국방력은 세계 최악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국방력을 높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니만큼 그들이 우리를 서방 국가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방력이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 한국의 국군의 날을 맞아 한국 군인들의 수를 우리가 채워주겠다는 각오로 중국 대표팀이 이번 경기에 임했으면 좋겠다. 우리 중국의 대표팀은 지금까지 강한 팀을 상대해왔고 한국을 상대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 한국은 결국 강제 징병 때문에 결승을 노려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번에 100% 일군을 내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을 이용해 우리 중국은 이번 경기에서 확실히 강하게 나서야 한다. 어차피 심판은 우리의 편이다. 한국 선수들의 부상을 내더라도 우리는 강하게 나가야만 한다. 한국 감독도 중국 선수에게 태클을 3개 맞고 커리어가 거의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 감독에게는 그러한 트라우마가 있는 만큼 그는 강하게 나오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 한국 감독에게 잊혀지지 않는 큰 트라우마를 다시 선사해줄 의무가 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 감독의 표정이 정말 궁금해지는군. 이번 경기는 정말 재밌을 것으로 보인다. 내 친구들은 전부 복권방에 줄을 서고 있다. 다들 중국의 승리에 돈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돈을 걸면 한국의 돈을 거는 것보다 5배는 넘게 벌 수 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는 기회다. 중국 선수들 꼭 응원할 것이다. 힘내라.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또 다른 중국 네티즌은 현재의 상황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면서 중국의 승리를 점치는 중국 축구 팬들에게 한 방을 먹였습니다. 해당 댓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나는 중국에서 사는 것이 대부분 쪽팔린다. 중국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는가? 다들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샤워를 가장 안 하는 민족이라던가 사기를 가장 잘 치는 민족 혹은 가장 시끄러운 민족이라고들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보다 더 심각한 부분이 있다. 바로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는 민족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중국은 항상 자기 국가 혐오자들이 생겨난다. 지금 중국 축구가 이길 것이라고 헛소리도 안 되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의 늙은이들이다. 중국의 젊은 층들은 이러한 늙은 중국의 애국 공산주의 할배들에게 치가 떨린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세계사가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문명이라는 것 자체가 중국의 황하에서만 생겨난 것이고 그곳으로부터 많은 것들이 멀리 퍼지면서 지금의 지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상을 이러한 축구 같은 스포츠에 접목시킨다. 그들의 그러한 사상은 멈출 수가 없다. 그리고 자국이 아닌 타국에서 중국의 어떠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은 중국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 중국과 기준이 다른 어떠한 국가가 있다면 그것은 그 나라의 잘못인 거지 중국의 잘못이 아니라는 식이다. 현재 아시안게임의 비디오 판독 논란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비디오 판정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곧 전 세계의 법이라는 것이다. 이상한 서방권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미개하다는 이야기다. 이런 식의 자기 객관화 능력의 부재는 현재 중국의 가장 큰 문제다. 중국의 경제는 붕괴되고 있고 중국은 지금까지 유일하게 내세우던 인구수도 인도에게 초월당했으며 중국의 국방은 기술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중국이 지지하는 공산주의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약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집에서 TV를 틀면 온통 뉴스에서 중국이 세계 최고의 경제 부흥을 이뤄낸 시기라고 광고해댄다. 당장 길거리만 나가봐도 사람들이 다 누워 자빠져 있고 가게는 다 문을 닫았고 주위 친구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부모의 돈을 받아 생활하는데 이러한 모습을 중국 정부는 전부 무시한 채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인간들에게 세뇌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우리끼리만 하면 그냥 우리끼리 가라앉는 것인데 이러한 분위기를 해외에 보여줄 때는 정말이지 너무 쪽팔린다. 분명 우리의 댓글을 퍼다 날라서 한국이라던가 해외에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댓글들이 소개된다면 나는 정말 쪽팔릴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러한 댓글을 남긴다. 제발 모든 중국인이 그러한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많은 중국의 노년층은 그러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특히 대학교에서는 많은 대학생들이 반중화 사상 운동도 하고 그럽니다. 부탁드립니다. 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하였습니다. 확실히 이번 축구는 단순한 축구라기보다는 중국인들에게는 국가적인 어떠한 자존심이 걸린 싸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의 홈 어드밴티지 경기이니만큼 한국 대표팀이 조심히 경기에 임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황선홍호는 지난 6월 항주 적응을 겸해 중국과 2차례 평가전을 치렀는데 엄원상과 조영욱, 고영준이 줄부상을 당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거친 플레이를 하기로 악명이 높은데 이번엔 심판까지 홈 어드밴티지와 비디오 판독의 부재로 중국의 편을 완벽하게 들어줄 가능성이 있어 위험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중국의 거친 태클이 우리의 주력 선수를 잃는다면 큰 피해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0월 1일은 중국 최대 기념일인 국경절이기 때문에 5만 관중석은 중국 관중들로 꽉 차고 중국 관중들의 응원이 넘쳐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현재 중국은 경고 누적으로 인해 주축 선수 2명을 가동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팀은 원래 하던 대로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분석이 많은데요. 황선홍 감독은 경기에 앞서 그 누구도 우리 앞길을 막을 수 없다. 이제 3걸음 남았는데 한 발 한 발 나아가겠다. 라고 말해 승리에 대한 포부를 보여줬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해외 반응을 가져오고 번역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